이게 8절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법칙이라고도 하죠. 법칙. 자,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은 먼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했죠. T분의 del Q를 사이클에 대해 적분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등식, 가역 사이클에서는 이꼴, 등호가 성립하고요. 비가역 사이클에 대해서는 부등호가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D에서는 T분의 del Q, 가역 과정에서의 T분의 del Q로 정의되고요. 물론 적분한 형태인 차이, 델타에서 S2 빼기 S1은 T분의 Q, 리버시블 이렇게 엔트로피가 정의됩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엔트로피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식 1을 앞에 식을 그림 1에 나타낸 임의의 과정 어떤 A, B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 2점은 뭐 또는 같은 1에서 2점이 정해져 있을 때는 A 과정은 어떤 임의의 과정 A와 과정 B로 이루어진 사이클된 적분을 하고자 합니다. 사이클 적분. 과정 A는 가역 또는 가역일 수도 있고 비가역일 수도 있는 실제 그런 현상이 되겠고 과정 B는 이상적인 가역 과정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때 뭐를 하고자 하냐면 사이클 적분에 하고자 합니다. 사이클에 대한 적분이라면 사이클에 대해서 T분의 del Q를 적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1에서 2까지 A의 경로를 통한 T분의 del Q와 다시 2에서 1 오면은 근데 이때는 B의 경로를 통해서 T분의 del Q를 적분하면은 어떻게 된다? 사이클 적분이 이것이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라고 앞에서 했죠. 예,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2에서 1, B의 경로를 통한 2에서 1까지의 T분의 del Q 리버시블 이 부분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 가역 과정에 대한 DS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2에서 1까지의 DS를 적분하는 거니까 이것은 S 적분이 되고 2에서 1까지니까 S2, S1 빼기 S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식 전체에 이거는 S1 빼기 S2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식이 성립이 되겠죠. 예, 적분하면은 요 부분을 다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적분하면 이 부분은 DS와 같으니까 이 부분이 DS 적분하면은 S1 빼기 S2가 되겠고요. 이것을 이항을 시킵니다. 이쪽으로 이항시키면은 여기 S2 빼기 S1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반대로 적으면 S2 빼기 S1은 T분의 del Q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가역 과정은 이렇게 우리 알고 있는 거죠. S2 빼기 S1은 가역 과정이면 인테그랄 T분의 del Q 1에서 2 이게 가역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 앞에서도 얘기했죠. 과정 A는 임의의 과정입니다. 1, 2 이런 식으로 1, 2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가역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짧은 DS 1점과 2점을 아주 작다면은 미소한 과정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일반화하면은 이제 A라는 것을 적지 않고 S2 빼기 S1은 1에서 2까지 T분의 del Q 가장 일반적인 식이죠. 또는 미소한 변화할 때는 D에서는 T분의 del Q마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중에 특히 단열 과정이다. 단열이면 del Q가 0이 되겠죠. del Q는 0, 열전단은 없으니까 이게 0이 좌변이 0이 되겠습니다. 0 해서 S2 빼기 S1은 0보다 크거나 또는 DS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언제 단열 과정일 때 단열 과정에서는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되겠고 이것을 우리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예, 단열 과정에서는 S2 빼기 S1은 0 또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자, 이 식은 단열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같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크거나. 따라서 엔트로피는 또는 바꿔 말하면 항상 감소하지는 않는다. 0보다 작아지지는 않는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우리는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 Principle of the Increase of Entropy 또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법칙이라고까지 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엔트로피가 증가해? 단열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S2 빼기 S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꼴은 언제? 가역 과정이 되겠고요. 부등호는 비가역 과정이 되겠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만약 고립계다. 어떤 계가 고립계라면은 당연히 고립계는 물질 전달도 없고 단열, 열도 단열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고립계에서는 단열이므로 엔트로피는 항상 감소하지 않는다. 즉 증가한다. 증가하거나 같다. 같은 거는 가역 과정인데 가역 과정은 잘 없으니까 어쨌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감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는 그림 3처럼 우리가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죠. 어떤 개와 이것이 개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이고요. 주위와 사이에 열전달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이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개와 주위를 포함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 전체 시스템은 또 하나의 고립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전체 시스템 내부적으로 이거 시스템과 주위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더 크게 보면은 우리는 우주를 하나의 전체 고립계라고 생각하면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주 내부적으로 비가역 과정이 막 있겠죠. 그럼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와 Q는 없다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단열이라면 열교환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라면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건 좀 뭐 더 철학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우주라 치는지 우주 끝은 어딘지 열교환은 열 손실은 있을 수도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등에 대해서는 저는 상상할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전체 우주에서 외부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무이고요. 우주 열손실도 없는 이렇다면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트로피 원리를 증가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있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 이 말만 듣고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T분의 델 Q가 델타 S인데 적분하는데 열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감소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전 우주의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있지만 어떤 시스템에서는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식 O, T 아까 얘기한 식이죠. 델 Q가 음이니까 S2 빼기 S1은 크거나 같다 T분의 델 Q.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이라 해봅시다. 그럼 S2 빼기 S1은 마이너스 9도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8도 될 수도 있고 뭐 얼마가 되는지는 그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양수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일 때는 일반적으로 감소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10 가까이 되게 있을 겁니다. 즉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있다.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는 당연히 단열일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식 5를 다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 5라는 거의 S2 빼기 S1은 0보다 인테그랄 2에서 t분의 델 Q보다 크거나 요 항을 이렇게 이항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로 두느냐면 요놈을 n이라고 하면 n은 0보다 큰 어떤 값이 되겠죠.
그때 이 n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엔트로피 생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엔트로피 생성 과정 1에서 2까지 바뀔 때 이것을 근데 이 n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것을 엔트로피 프로덕션 또는 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프로덕트 제너레이션 엔트로피 생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엔트로피 생성이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1에서 2까지 봤을 때 1에서 2까지 만약에 이 꼴은 언제 성립한다? 가액일 때 성립한다. 가액일 때는 n은 제로죠. n은 제로고 가액이 아니면 비가액이면 어떻게 비가액이 되느냐에 따라서 n은 0보다 큰 값인데 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값이죠. 상태 1과 2가 정해졌더라도 그래서 1과 2가 정해졌더라도 이 S2 빼기 S1 이거라는 것은 이 부분이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n은 상태량이 아닙니다. 엔트로피 생성.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이걸 갖다가 S generation 뭐 이렇게 표시하는데 혼돈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뭐 생성 엔트로피 이렇게 S generation 꼭 S 상태량 엔트로피라고 표시하니까 상태량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상태량이 아닙니다. 상태 1일 때, 2일 때 엔트로피 생성 엔트로피가 얼마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얘기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 갖다가 우리는 상태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S라고 적기보다 N. 원래 클라지우스가 N이라고 제일 처음에 엔트로피 생성을 설명할 때 N이라고 책에 따라서는 세타, 시그마, S 제너레이션 등등 여러분들이 어느 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엔트로피 생성, 엔트로피 프로덕션, 프라디유겠죠. 프로덕션 또는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S2 빼기 S1은 요거 이런 식 또는 원래식은 요거죠. 자, 요거를 엔트로피 생성이 나타났는데 19를 다시 나타내면은 요거 다시 또 이항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걸 갖다가 요쪽으로 넘기면 S2 빼기 S1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n은 뭐보다 커? 0보다 커. 많은 책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하지만 저는 엔트로피 생성을 나타내는 식은 구식이라고 봅니다. n은 요거 자체를 n이라고 엔트로피 정의식입니다. 엔트로피 생성의 정의식입니다.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생성은 가역 과정에서 당연히 0이고 비가역 과정은 0보다 큽니다. n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므로 상태량이 아닙니다. 네, 앞에 얘기했죠. 클라우지우스가 이 엔트로피 생성을 n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n. 그런데 n 대신에 s,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태량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s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엔트로피 생성은 비가역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비가역성이 크면 더 큰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비가역이 더 큰 과정에서 일어나 1에서 2까지 반한다면 엔트로피 생성은 더 큽니다. 엔트로피 생성에는 당연히 음의 값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제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도씨 물에서 온도 20도씨인 공기로 열이 이만큼 80도씨 물이 많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 80도씨 물에서 주위로 열이 전달되었습니다. 50kJ이 전달되었죠. 물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라. 그 다음에 공기 20도씨입니다. 공기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라.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과 공기를 포함한 전체 죄송합니다. 프린터가 많네요. 전체 엔트로피 생성을 구하라. 단 물의 양이 많아 온도는 80도씨 등 물이 이만큼 빠져나갔다고 해서 이 상태가 무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80도에서 80도 상태는 등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등원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은 등온 과정이고 내부적으로는 열이 빠져나가도 내부적으로는 가역 상태입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 일어날 때 여기서 바깥쪽에서 이제 공기와 요거 사이 열 전달할 때 비가역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물에 있어서는 S2 빼기 S1은 이꼴로 넣을 수가 있죠. 1에서 2까지 T분의 델 Q. 언제 온도 80도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T분의 1은 일정한 등온 상태에서 델 Q가 빠져나가고 이것이 얼마나 적분하면은 Q가 되겠고 이것이 얼마 50kJ이 되는 거죠. 따라서 S2 빼기 S1은 이거 분의 50T, T가 얼마인가요? 80, 273.15 더하기 80을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면 5kJ는 50000J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면 자 그런데 열이 빠져나갔으니까 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5000이 되니까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141.6 줄이 빠져나갔고 온도 K로 나눴으니까 줄 per K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번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T분의 1이고 델 Q는 Q가 되겠고 Q인데 그 사이에 마이너스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기 엔트로피 변화는 똑같이 합니다. S2 빼기 S1은 T분의 델 Q, T분의 델 Q. 근데 공기는 열을 받았죠. Q만큼 받았으니까 플러스. 따라서 공기의 온도는 또 293.15 하면 170.6 줄 per K가 되겠습니다.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델타 S 토탈이라는 것은 델타 S 워터 물 플러스 델타 S 에어 하면은 아까 전에 물에서는 141.6이었고 공기는 170.6이니까 29 줄 per K만큼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성 엔트로피 생성을 물었죠. 엔트로피 생성은 N 토탈은 19%부터 계산할 수가 N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 이렇다 그랬죠. S2 빼기 S1 빼기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T분의 델 Q. 근데 토탈, 지금 토탈인 거지. 전체. 토탈이라는 것은 물과 주위를 포함하는 전체 토탈에 보면은 이 전체 토탈이 전체에서 주위로 전달되는 여기와 여기 사이 내부적으로 있지 델 Q 이걸 전체 토탈 시스템이라 보면은 없죠. 따라서 이 부분은 0이 되겠습니다. 근데 S2 토탈이라는 것은 당연히 S2 델타 S 토탈의 공기와 물과 델타 S 워터가 되니까 앞에 구한 이거랑 똑같죠. 이거 29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서 결국 전체 단열 시스템인데 안에 요 사이에는 비가역 온도 차이에 열 전달이 있는 비가역성이 존재했죠. 이 과정에서 따라서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전체 시스템이 증가한 게 29인데 이것은 뭐 때문에 생긴 엔트로피 생성 엔트로피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전체 엔트로피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이렇습니다. 델타의 토탈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고 29 생성 엔트로피 또는 엔트로피 생성 엔트로피라고도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생성 저는 요거보다는 요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 엔트로피 생성 그 자체 생성 엔트로피 하면 또 그 상태랑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엔토탈은 전체 빼기 19로부터 계산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0입니다. 전체 시스템은 외부 일 없는 상태니까 S2 토탈과 같겠죠. 물은 열을 잃음으로 엔트로피 변화는 음입니다. 엔트로피 변화는 음이고 공기는 열을 받음으로 엔트로피 변화는 양. 즉 물은 열을 잃음으로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기는 열을 받음으로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과 공기는 내부적으로 가역 과정이고 엔트로피 생성은 0입니다. 엔트로피 생성은 없습니다. 물은 열을 받아도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인 엔트로피 생성은 없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 공기 내부 요 사이에 전달할 때 온도 차이에 의한 열 전달에서 일어나고 이때 엔트로피 생성이 존재하고 공기는 29. 에어가 아니라 요거 전체겠죠. 전체 공기 플러스 물 한 전체 시스템. 요 에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물과 공기를 다시 전체 토탈. 물과 공기를 전체 시스템을 보면 전체 시스템은 고리계이고 열전달이 없지만 전체 시스템 내부에서 온도차에 의한 비가역 현상이 존재하여 엔트로피 생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의 엔트로피 증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6의 8절 엔트로피의 증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